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현한 기능은 이제 퍼즐 게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API로 이제 퍼즐 게임 만들고 있어요. 윈30 API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구현한 기능은 이제 그 선택한 블럭의 이제 양 사이드를 이제 선택한 블럭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줄 때 이제 계속해서 깜빡이는 현상이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깜빡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잔상이 계속 남았던 거예요. 잔상이 남아서 그려진 거에 또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잔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이제 겉에 테두리나 그런 식으로 까맣게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게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고, 거기에 이제 퍼즐이 이제 서로 스왑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스왑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두 가지 기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를 추가된 코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떠 있고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뭐랄까 깜빡임이 사라졌죠. 즉 내가 선택한 블럭이 이렇게 현재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방향이면 네 방향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얘하고 얘는 이게 맞죠. 왜냐면 얘 기준으로는 상하 좌우가 있고 얘 기준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더해져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깜빡이면 사라졌는데, 이 깜빡임을 사라지게 하는 게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버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즉 이 퍼즐과 파란색 퍼즐이 지금 이동 가능한 퍼즐이잖아요. 파란색 퍼즐로 바꾸면은 이렇게 파란색 퍼즐과 노란색 퍼즐의 위치가 서로 바뀌고 이렇게 선택한 지점이 사라지게 하는 거. 대신 이 노란색 퍼즐 입장에서는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그대로 여기서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로 확장되고 따로 움직임은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사라지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블 버퍼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버퍼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버퍼가 두 개입니다. 버퍼가 두 개인데 왜 두 개냐? 원래는 이제 이 run 함수가 무한 루프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게임 로직을 실행하는 run 함수가 핑 메시지에 의해서 메시지 이벤트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이 드로우가 그려지게 돼요. 이 드로우가 계속 실행이 됩니다. 왜냐? 핑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겟 메시지와는 다르게 메시지가 있으면은 true를 반환하고 해당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프로시저 함수, 콜백 함수로 출해서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고요. 메시지가 없으면은 이제 펄스를 반환을 해서 그때는 이제 else 구문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메시지 이벤트가 없는, 즉 이벤트는 곧 메시지로 바뀌어서 메시지 큐에서 이벤트가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뽑아서 그거에 알맞는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콜백 함수로 호출해서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가 없는 타임, 즉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 이제 이 else가 계속해서 돌게 되면서 드로우를 계속해서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블 버퍼링을 적용하기 전에는 계속 화면을 그리다 보니까 새로 적용된 부분, 새로 그려지는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 그 잔상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화면이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되지 않고, 지금 이게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잔상이 남았던 거예요. 이전 프레임에 대한 이게 업데이트 됐을 때, 업데이트 되기 전에 그런 프레임이 계속해서 남아서 잔상처럼 남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이렇게 화면이 보였었던 건데, 더블 버퍼링을 이용을 하면 이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물론 뭐 구현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코드를 보고 이제 따라하는 입장에서 조금 복잡했었어요. 이론을 당장 코드로 구현을 하기가. 근데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은 더블 버퍼링은 미리 내부 버퍼에다가 내부 비트맵에다가 내가 출력할 화면을 전부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 나서 실제 출력을 하는 이제 메모리에 그 그려놓은 그림을 그대로 복사시켜서 화면에 짠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막
그려놓은 다음에 완성된 그림을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걸 따로 두는 버퍼를 하나 따로 두는 겁니다. 즉 그리는 버퍼가 따로 있고 그 다 그려진 그림을 위로 올려줘서 실제로는 서빙을 하는 거죠. 다 그려진 그림을 화면에다 서버하는 그런 버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를 두 개를 사용해서 이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안에서 그림을 막 그립니다. 막 사각형을 막 그리고 그 그려진 그림을 여기다가 고속 복사시켜가지고 여기서는 짠 하고 다 그려진 그림만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HDC로 나뉘게 되는데 HDC 두 개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트맵 비트맵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전부 다 화면을 그려두고 그 비트맵 화면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식으로 더블 버퍼링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방식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 있는 걸 참고를 해서 구현을 했고요. 일단 더블 버퍼링은 이론상 그림을 그리는 내부 버퍼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출력을 담당하는 버퍼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그리고 짠하고 보여주고, 즉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막 만들잖아요. 주방에서 음식 막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딱 나왔을 때는 음식이 다 완성된 상태로 차려진 상태로 이제 저희가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보기만 하면 되게끔,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보기만 하면 되게끔 내부적으로 전부 다 그려낸 다음에 요리 막 하고 주방에서 짠 하고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뭘 그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든 그린 다음에 완성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짠하고 화면에 보여주는 버퍼를 두 개를 사용해서 더블 버퍼링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드로우에서 그려지는데, 원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의 코드인데 조금 더 추가됐어요. 추가됐고 전역 변수로 보시면은 H 비트맵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비트맵 자체도 브러쉬나 펜처럼 오브젝트거든요. 핸들러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트맵을 바꿀 거면은 올드 비트맵이라고 해가지고 이전 비트맵 상태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전 비트맵 상태를 기억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올드 비트맵을 하나 만들었고요. HDC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MemDC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DC를 사용을 하는데, 이 메모리 DC를 이용해서 비트맵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출력 화면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비트맵 하나를 생성을 해서 비트맵에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크리트 컨버터블 비트맵이거든요. 이 컨버터블이 제가 영어 뜻을 몰라서 잠시만요. 컨버터블이 호환 가능하다네요. 호환 가능한 DC라고 해가지고 얘가 아마도 컨버터블 DC, 일반 HDC를 넣었을 때 컨버터블 DC로 뽑아낸 이 memDC는 비트맵이랑 호환이 가능한가 봐요. 비트맵이랑 호환이 가능해서 memDC에다, 우리가 DC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DC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HDC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DC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memDC, 이 크리트 컨버터블 DC를 얻어온 이 memDC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바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H 비트맵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H 비트맵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H 비트맵에다 그리기 위해서 H 비트맵은 또 크리트 컨버터블 비트맵이라고 해가지고 이 크기, 클라이언트 라이트와 바텀만큼의 크기를 가져온 다음에 비트맵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78라인까지만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이에요. 자, 이게 비트맵입니다. 이게 H 비트맵이에요. 즉 비트맵의 사이즈는 현재 보시면은 이 get 클라이언트 렉트를 얻어왔잖아요. 즉 현재 작업하고 있는 영역을 얻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1200에 600이잖아요. 그럼 여기 1200에 600 얻어온 겁니다. 즉 이만큼의 화면을 얻어준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얘도 도화지처럼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도화지 한 장을 더 만든 거예요. H 비트맵이라는 내부 버퍼인데, 버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HDC에다가 우리가 화면에 바로 출력을 해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면서 화면에 바로 보였던 건데, 이번에는 화면에 그리는 놈이 아니라 이 비트맵이라는 도화지,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화지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도화지의 사이즈가 현재 저희 윈도우 화면의 작업 사이즈와 똑같은 크기의 도화지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호환 가능한 비트맵 여기까지 코드거든요. 그냥 도화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항상 D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환 가능한 DC를 얻어서 memDC를 얻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 memDC를 이용을 해서 HMemDC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어디 그림 그려진다? 그렇죠. 지금 셀렉트 했잖아요. 즉 memDC의 그림을 그리면 이 비트맵에다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내부 도화지에 사용자, 이 화면에는 출력되지 않는 내부 도화지에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그림을 fill rect라고 해가지고 컬러 윈도우 하면은 이걸 안 했을 때는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칠해집니다. 그래서 이 필렉트가 뭔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뭐 렉트를 초기화해주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이 memDC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그럼 이제 이게 뭐랑 연결돼 있어요? 뭐랑 호환된다 그랬죠? 그렇죠. HBitmap과 호환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HBitmap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이 HBitmap은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화면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퍼인데 화면 버퍼인데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fill rect로.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즈만큼 클라이언트를 전달해주고 근데 이걸 완성된 사이즈를 전달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까요? MSDN에 이게 필렉트였죠. 필렉트 여기 잘 받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브러쉬를 하면 사각형을 채운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윈도우 컬러면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스트로 가져가는 거 보니까 얘가 0 x 0이면 안 돼요, 애초에. 얘가 컨스트로 가져가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컨스트로 가져가니까 얘에 대한 값을 세팅하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이즈를 알아보려고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인터로 받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렉트가 롱 4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포인터보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롱 4개잖아요. 그럼 44, 16이잖아요. 16바이트니까 포인터가 지금 제가 64비트 환경으로 해도 포인터 크기가 8바이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인터로 받아가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뭔가를 채우지는 않고 왜냐 컨스트니까 변경 못 하잖아요. 컨스트니까 얘에 대해서 변경 못 하고 역참조해서 변경 못 하고 그래서 값을 변경하려고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포인터 타입으로 전달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원래는 16바이트 44 16바이트로 값복사 해야 되는데 값복사 안 하고 그냥 주소만 전달받겠다 해서 포인트로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로 채워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맵 선택한 다음에 필렉트를 통해서 이제 이 HDC에 선택한 비트맵에다가 흰색으로 세팅을 해준 겁니다. 이걸 세팅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이제 화면이 흰색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렉트를 해줬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리는데 이제 특징이 memDC로 그리죠. 이게 뭐냐? 내가 비트맵 즉 내부의 도화지에다가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내부 도화지에다가 그리겠다는 거 다 memDC입니다. HMemDC고 여기도 이제 딜리트 해주고 memC 딜리트 해주고 프린트 왜냐 내부에다 그렸잖아요. 근데 사용자는 아직 그려진지 몰라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반영해 주려고 프린트라는 프라이빗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라는 프라이빗 함수를 만들어 놨고 여기서 실제로 비트 BL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SRC 카피 즉 내부 버퍼 BLT에 있는 memDC HBit 있잖아요. 이거 HBitmap에 있는 거를 실제 HDC로 옮겨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이 비트 BLT인데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BLT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픽셀 사각형에 해당하는 색 데이터를 비트 블록을 전송한답니다. 즉 대상 장치 컨텍스트에 대한 핸들이고 DC고 그 다음에 이거 0x0의 논리적 단위면은 제 크기고 그 다음에 소스 장치 컨텍스트에 대한 핸들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소스 디바이스 컨텍스트에서 픽셀 사각형 데이터는 즉 여기서 아마 여기서 세팅한 소스 장치 컨텍스트에서 이제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얻는 방법을 정의를 한대요. src 카피면은 클리핑을 하고 그러니까 장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결국 같은 HDC여야 된다라는 것 같고요. bitblt 이거 영어로 바꿔서 잠깐 보면은 src 카피가 원본 사각형을 대상 사각형에 직접 복사한다. 원본 사각형을 대상 사각형에 직접 복사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핸들러 소스 디바이스 컨텍스트고 핸들러 투 디스티니션 디바이스 컨텍스트 대상 장치고 얘가 원본 및 소스 장치니까 얘를 얘에다가 직접 복사하는 그런 거네요. 제가 여기다 src를 지정을 해놨으니까 src 지정했으니까 얘를 얘에다가 그대로 비트 블럭 단위로 비트 블럭이면 이제 그냥 아마 그냥 메모리 그대로 복사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은 짠 하고 나온 전부 그림이 그려진 그런 화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더블 버퍼링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더블 버퍼링을 구현을 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HDC에다가 memDC를 구현을 한 거고 얘를 만약에 바꿔보면은 화면이 하얘질 겁니다. 왜냐 HDC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이 되겠죠. 그죠? 하얗게 됐잖아요. 왜냐 내부적으로 막 그려왔어요. 막 그려왔는데 HDC에 있는 즉 아무것도 없는 거를 memDC에다 넣은 거예요. 그럼 얘가 초기화되면서 화면에 뿌려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되면서 뿌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화면에 출력이 안 된 거고요. 이로써 이제 내부에 있는 거를 외부에 실제 여기 대상 여기 얘가 원본에다가 대상을 복사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tblt 화면 bitblt 이제 bitblt 함수로 이렇게 내부에서 그려온 거를 서빙하는 복사해서 서빙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얘가 전역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초기화하지 않아도 여기서 다시 그려질 거예요. 다 덮어져서 다시 그려지고 또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BLT 셀렉트 해주고 얘로 선택하겠다 셀렉트 해주고 얘에 있는 거를 그려진 거를 그대로 또 서빙해서 계속해서 출력된 업데이트된 결과인데 한 번씩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만 보여주게 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방이도 없고 겉에 테두리 남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왜냐면 이게 잔상이었거든요. 원래 테두리가 남았는데 이게 잔상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것만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버퍼까지 구현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게 이거 어떻게 교환했는지 이건 되게 쉬웠어요. 코드가 몇 줄 안 들어가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주황색이나 노란색이나 핑크색이나 파란색 즉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는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켜지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셀렉트하고 다른 블럭을 셀렉트한 거기 때문에 여기 셀렉트로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셀렉트로 들어갔었고 다른 블럭을 셀렉트했는데 먼저 조건 체크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즉 퍼즐의 인덱스는 이제 뉴 퍼즐의 인덱스거든요. 새로운 퍼즐 뉴 인덱스예요. 뉴 인덱스 새로 선택한 퍼즐의 인덱스인데 그 인덱스에 이지 초이스가 켜져 있냐 즉 그 블럭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즉 가운데 퍼즐을 두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초이스 값이 true인 거죠. true라서 이게 이지 초이스 했을 때 true가 반환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컬러 스왑을 하는 겁니다. 올드 퍼즐 포즈는 이거죠. 왜냐 얘가 현재 얘가 선택된 시점에
이 가운데 퍼즐은 현재 올드 퍼즐 포즈잖아요. 이미 선택이 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선택되는 시점이 현재 얘가 선택됐으면 얘가 뉴 퍼즐 포즈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뉴 퍼즐 포즈에 대한 인덱스고, 거기에 이제 올드 퍼즐 인덱스를 구하잖아요. 여기서 올드 퍼즐 인덱스에 대한 컬러 코드를 서로 스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스왑이 되겠죠. 위치는, 그래서 퍼즐의 위치는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 고정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컬러만 바꾸면은 그 퍼즐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내부의 컬러만 서로 바뀌는 거죠. 스왑을 하면 돼서. 그래서 스왑을 해주고 4A 퍼즐 체크를 펄스로 바꿔줌으로써 이 퍼즐들에 대한 체크를 전부 다 해제하고 그대로 리턴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냥 딱 바뀌고 전체 화면 딱 깨끗해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퍼즐 4A 체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부터 이 알고리즘 3개가 되면은 체크해서 터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내려오는, 실제로 이제 퍼즐 게임을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구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누르면은 사라지고, 얘 눌러도 사라지고, 바뀌지 않고, 얘 눌러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범위만 다시 지정되잖아요. 근데 얘 눌렀을 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으로 움직일 수 있는 퍼즐을 누르면 움직이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